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까지 지금 3일 연속으로 해운대, 그것도 파라다이스 호텔은 이틀 연속입니다. 출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대부분의 정부 재정 지원 사업들이나 또 이런 것들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에 대부분 마감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뤄졌던 많은 행사들이나 사업들이 2월 말에 집중이 되는 그런 현상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실 이런 중요한 웨비나 혹은 또 컨퍼런스 등이 실제 우리 고등교육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진단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 존경하는 문용린 전 장관님 또 그리고 한국 미네르바 스쿨의 최진영 컨설턴트 두 분의 좋은 말씀을 저희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통 개회사나 축사 인사할 때 일반적으로 원고를 안 가지고 그냥 나와서 넙죽 인사를 합니다. 오늘 또 평소와 다름없이 그렇게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등교육 정책을 그동안 또 주관도 하셨고 또 K-12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감도 지내신 문 교수님이 계시니까 아이고 이거 참 원고라도 준비해 올 걸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지하고 있다시피 최근에 고등교육 환경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의 고등교육의 환경의 대표적인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서 오신 처장님들이나 부총장님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뭐니 해도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고등교육의 어려움, 이걸 참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산시에서 나온 각종 보도 자료들을 접했습니다. 보니까 저희 부산대학교를 위시해서 대부분의 많은 국사립 대학들이 추가 모집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부산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약 20명 정도의 추가 모집만 이렇게 했습니다. 주로 서울 쪽에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마지막까지 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추가 모집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게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역의 거점대학으로서 지역의 고등교육의 생태계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하면서 이걸 추가 모집 마지막 단계까지 일요일까지 우리가 추가 모집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덜 뽑으면 지역에 있는 지역대학, 지역의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이 이 학생들을 또 뽑아서 고등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점에서 아침에 사실 저희가 화요일마다 처국장회의인데요. 오전에 처국장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마 이 지역에도 그러하고 우리나라 전체가 고등교육 환경이 참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사실 그동안 저희 저 같은 나이 아직 젊습니다. 저는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갔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이 팬데믹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작년 2월에 시작될 무렵에는 곧 끝나겠지, 곧 정상화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 바람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그대로 팬데믹으로 우리와 함께 가는 그런 질병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대학들은 원격 교육 또 각종 비대면 교육을 위한 활동들,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교육 환경의 변화라 그러면 이 기술 환경의 급변이라고 하는 걸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한 기회이자 또 과거의 전통적인 대학에게는 굉장한 위기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제가 서울에서 컨퍼런스를 할 때 EBS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대학 교육 환경 어떻게 보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점점 그게 현실화되는 것 같아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1년 남짓 흘렀는데 실제 가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5월에 우리가 3주기 기본 역량 진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참석한 많은 처장님들, 부총장님께서는 이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 몰입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2주기 때 평가한 결과 중에서 특히 평가가 에버리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긴 한데요. 여전히 이 대학 기본 역량 진단만 가지고는 거기에서 요구하는 핵심 지표들의 관리만으로는 이 어려움을 완벽하게 타개해 나가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학교에서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선생님께서 운전을 하는 바람에 뒷좌석에 앉아서 검색을 몇 개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문 장관님께서 최근에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최근에 한국대학신문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정말 이건 오르신 말씀 같아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은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이 다운사이징을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운사이징도 있고 또 다운스코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학령 인구가 너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그 어떤 정책도 먹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결국은 이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는 극약 처방도 결국은 필요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보니까 이 사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 중에서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이나 유휴 자산 이거를 매각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그건 결국은 고등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고등교육에 투입될 수 있는 대학 경영에 투입될 수 있는 이 자원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유휴 자산의 매각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공격적으로 한번 선택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저희 국립대학이 전국에 39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국립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유휴자산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부산대학 같은 경우에는 양산 캠퍼스가 있는데 이 양산 캠퍼스의 전체 부지가 35만 평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35만 평 중에서 약 20만 평이 쉬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향후에 미래의 부산대학교 100년을 위해서 이 소위 토지, 부동산 자산이 활용되어야 하겠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 정부가 국립대학의 획기적인 발전, 그야말로 양자도약할 수 있을 정도의 재원을 투입하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결국 굉장히 필요한 그리고 한 번 정도 고려해야 될 것은 국립대학이라고 하더라도 국립대학의 유휴 자산을 매각해서 이 매각된 자산이 다시금 국립대학의 대학 회계 쪽으로 흘러 들어와서
이것이 대학을 건전하게 혁신지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건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립대학의 자산 매각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부산대학교에서 사실은 한 3년 전부터 해서 그래서 이 대학회계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2월에 금방 말씀드린 이 내용과 유사하게 대학회계법이 이 법안 소위를 최근에 통과를 했습니다. 아마도 큰 이변이 없으면 대학이 자체적인 재원으로 마련한 그런 유휴자산은 매각해서 국고국으로 완전히 귀속되지 않고 기재부에서 대학회계 쪽으로 전입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적 개선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아까 제가 오면서 느꼈던 참 오늘 이 두 분의 발제자 중에서 우리 문 장관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역시 우리 대학의 미래도 그러하고 국가의 미래, 조직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대부분 답이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문 장관님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역사이시고 또 최진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굉장히 젊은이들 사이에 또 언론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 미네르바 스쿨의 컨설턴트로 계시니까 향후에 대학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한테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발제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저희가 대학혁신지원 사업이 시작된 지가 이제 2년, 올해 3년째입니다. 그전에는 에이스 사업이나 프라임, 기타 특별 재정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한때 다 묶여져서 기본 역량 진단을 통과한 대학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주고 이 재원을 기반으로 해서 대학을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에 정말 에이스 사업 했던 대학하고 하지 않았던 대학 간에 있어서 역량 진단을 해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재정의 투입이나 또 새로운 혁신을 위한 발버둥 이런 것들은 대학을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참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이 조금 길었습니다. 이래서 원고를 써와야 되는데 안 써온 게 제가 잘못인데요. 오늘 우리 장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최진영 대표 두 분의 발제자와 또 거기에 맞게끔 좋은 질문과 토론을 해주실 각 대학의 처장님들, 부총장님들의 좋은 말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신 한국대학신문사 그리고 우리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